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상 그리고 위상 공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우리가 위상 수학이 결코 쉽지 않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우리가 위상 공간을 공부하기 전에 이 위상 공간에 관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정말 자세하게 선생님이 강의를 꼼꼼하게 다 했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빠짐없이 다 듣고 이 부분의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는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위상 공간 하나하나를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급한 마음에 앞부분 강의를 다 건너뛰고 바로 이 강의를 듣는 분이 계시다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으로 강의를 차근차근 1강부터 들어오신 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태어나서 처음 위상을 한 번도 위상 공간이라는 내용을 모르는 분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꼼꼼하게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위상 공간에 관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또 상당한 수준의 위상 공간에 관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까지 다 아울러서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수준의 심화된 내용까지, 그래서 모든 정의 증명 원리들을 꼼꼼하게 증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같은 데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또 충분한 문제풀이도 겸해서 이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위상 공간에 관한 이 정의가 데피니션 50부터 나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상을 태어나서 처음 듣는 분, 위상 공간이란 말을 처음 듣는 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내용부터 시작해서, 자, 그리고 상당한 여러분들 대학원 가서 또 계속의 수학을 공부할 분들에게 필요한 위상 수학의 내용까지, 상당한 수준의 내용까지, 그래서 뭐 임용 시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또 커버하고 여력이 남을 만큼 선생님이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위상이 뭔지 또 위상 공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정의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 X가, 임의의 집합 X가 있는데, 요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의 모임을 T. 자, 그러면 요 T는 집합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요 T는 일종의 집합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집합족 T는 X의 부분 집합들을 적당히 모아놓은 집합족이랍니다. 물론 요 T는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때는 집합 X의 뭐가 된다? 멱집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놈이 멱집합일 수도 있고 꼭 이 부분 집합들을 다 모아놓은 것은 아니고 적당히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물론 멱집합도 그 중에 하나겠죠. 다 모아놓은 것도 그 중에 하나지만 꼭 다 모아놓은 것은 아니다. 적당히 몇 개 모아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집합족 T가 요 아래에 소개되어 있는 이 1번, 2번, 3번의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에 우리는 요 집합족 T를 X상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러니까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족이죠.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것은 X의 부분 집합족, 그쵸? 부분 집합족인데 요 부분 집합족이 X상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X의 부분 집합들을 적당히 가져와서 집합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첫째는 뭔가? 딱 보니까 자, X라고 하는 것은 X의 자신도 X의 부분 집합이 맞죠. 공집합도 당연히 X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 집합족 T 안에는 요놈이 T를 X상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불러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T 안에는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X의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되는 공집합,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은 일단 요 두 개는 무조건 가지고
그죠? 요 T 속에 원소로서 요 X하고 공집합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첫 번째는 뭐다? 자기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공집합은 무조건 요 집합 쪽 T의 원소로서 들어 있어야 된다. 즉 X와 공집합은 요 T에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의의 GI, 즉 T의 집합 쪽 T의 임의의 원소 GI에 대해서 요 GI들의 합집합 역시도 T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집합 쪽 T에 들어있는 이 집 원소로 주어진 요 X의 부분 집합들인 요 GI를 요 집합 쪽 T에 들어있는 이 집합인 GI들을 그쵸, 두 개를 가져오든 세 개를 가져오든 네 개를 뽑아오든 간에 그놈들의 합집합을 냈을 때도 그 합집합 역시도 T의 뭐가 된다? 원소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냐? 자, 임의의 GI T 해놓고 여기 1부터 N까지라고 표시된다는 것은 요 유한계라는 거죠. 이제 요 집합 쪽 T의 원소인 요 집합 GI들을 유한계를 가져와가지고 이번에는 뭐다? 교집합을 낸 거죠. 유한계의 교집합 역시도 T의 원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놈은 임의계의 원소를 그러니까 꼭 이렇게 유한계로 항정하는 것이 아니고 요 2번은 임의계의 원소를 가져와서 합집합을 낸 것이 T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고 유한계의 유한계의 원소를 가져와서 그놈들의 교집합을 낸 것도 T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자, 물론 여러분 실제로 해보면 요 말이 결국 요 집합 쪽 T의 원소 중에 어느 두 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놈의 교집합이 T의 원소가 된다는 말하고 이 말이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원소들을 집합 쪽 T의 원소들을 가져와서 합집합을 낸 것도 T의 원소가 되고 교집합을 낸 것도 T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조건과 요 1번 조건, 요 세 개를 다 만족하게 이 집합 쪽 T를 만들었을 때에 이 집합 쪽 T를 X상의 한 뭐다? 위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먼저 예제 우리가 133번을 통해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집합 X가 A, B, C일 때에 자, 다음에서 여러분 그게 T1, T2, T3, T4, T5까지 주어졌는데 X상의 위상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골라봐라 그랬죠. 자, 그러면 T1이 분명히 X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자, 요 놈이 요 집합 X상의 하나의 위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죠. 자, 첫째, X하고 T가 원소로서 존재해야 된다는데 T1 안에 X하고 공집합이 들어있죠. 그리고 자, 요 놈들의 이 원소들의 임의의 합집합도 T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의 합집합을 내면 X죠. 근데 이 X가 바로 T1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 2번 조건도 요 놈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집합 역시도 T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T1의 원소인 요 두 집합에 교집합을 내게 되면 그놈이 공집합이죠. 그렇죠? 근데 그 요 두 놈의 교집합인 공집합도 요 T1의 원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 T1이라고 하는 것은 요 1번, 2번, 3번 조건을 우리가 몽땅 다 어떻게 한다? 만족하죠. 그랬을 때에 이 T1을 우리는 X상에 우리는 뭐다? 요 T1을 X상에 뭐가 된다? 위상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X상의 위상인 것이 T1은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요 놈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 놈도, 자, T2가 지금 그러면 X상의 위상이 되는가? 자, T2의 역시 원소들도 요 집합 X의 지금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그죠? 집합 조짐을 알 수 있죠. 자, 첫째, X하고 공집합이 원소다.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두 번째, 임의의 원소를 가져와서 합집합을 냈을 때도 그 합집합 역시 T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T2의 이 원소들인 요 집합들의 합집합을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요렇게 요 두 놈의 합집합을 냈다. 그러면 그 놈이 요 놈이죠. 자, 요 두 놈의 합집합은 요 놈이니까 요 두 놈의 합집합의
합집합은 역시 T2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놈의 합집합은 요놈이죠. 그리고 요놈의 합집합은 요놈이죠. 그리고 요놈의 합집합은 요놈과 요놈의 합집합은 ABC 전체죠. 그렇죠? 그러면 요놈 X가 ABC니까 X가 ABC를 원소로 하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합집합도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교집합을 해보면 요 두 놈의 교집합은 요놈이죠.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은 요놈이죠.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은 그렇죠? 지금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은 자,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은 요 자신이죠. 그렇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은 B인데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원소들 간에 원소들로 주어진 요 집합들 간에 교집합을 어떻게 내더라도 그 교집합의 결과는 역시 그 집합의 원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놈도 우리가 T2도 결국 해보니까 소위 뭐다? 이 X상의 하나의 요놈이 뭐가 된다? T2도 위상이 되어진다. 즉 1번, 2번, 3번 조건을 요놈이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위상 공간을 이제 챕터를 하나씩 쭉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급한 마음에 앞서가면 안 된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꼼꼼하게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본기를 다져 나가면 또 위상 수학처럼 그렇죠. 위상 수학이 정말 어려운 수학 중에 하나지만은 또 위상 수학처럼 또 쉬운 수학이 또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이 과정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수학은 건너뛰면 안 된다. 단계를 꼭꼭 밟아서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일단 우리는 뭐자? 위상이 뭔지 알자는 거죠. 위상이 지금 결국 X상의 위상이라는 것은 X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 쪽 T가 지금 X상의 하나의 위상이 될 수 있는 후보인데 무조건 X의 부분 집합을 모아놓은 집합 쪽이라 해서 무조건 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 3번 조건을 만족하도록 부분 집합들을 모아서 집합 쪽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X상의 하나의 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 X의 부분 집합 중에 현재 우리가 T1, T2를 봤는데 이 T1, T2는 아무리 살펴봐도 1번, 2번, 3번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요놈도 T1도 X상의 위상이 되고 T2도 X상의 위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T3, T4, T5를 하기 전에 자, 그 다음 위상 공간 얘기를 한번 해보고 또 열린 집합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집합론에서도 우리가 위상수학 기초론을 공부할 때도 우리가 열린 집합을 공부했는데 열린 집합은 정말 위상수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자, 이제 집합 쪽 T의 각 원소들을 열린 집합이라고 정의했죠. 그죠? 자, 우리가 그쵸? 자, 위상 공간에서 우리가 이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위상이 되어지는 요 집합 쪽 T의 각 원소, 위상이라고 불리우는 집합 쪽 T의 각 원소를 열린 집합. 요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 요거에 관한 정확한 이제 개념 형성 우리가 몇 시간을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우리가 위상 공간에서 이 열린 집합이 어떻게 이론이 전개되는가를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위상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요 T의 각 원소들을 우리는 뭐다? 열린 집합이라고 정의한다라고. 요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위상 공간에서의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위상 T의 각 원소들을 우리는 뭐란다? 열린 집합이라 한다. 무슨 말이겠죠? 자, 뭐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그럼 열린 집합이 뭐죠? 자, 요게 T1이 위상이 그 X상의 위상이 되어졌죠. 그러면 요 X하고 공집합을 우리는 뭐란다? 열린 집합이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T2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됐다? 지금 요 T2가 역시 X상의 위상이었죠. 그러면 요 T2의 원소가 되는 요런 놈들은 전부 다 뭐란다? 우리는 열린 집합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위상이 T2가 위상이 그쵸? X상의 위상이 되어졌을 때에 그 원소들을 우리는 뭐란다? 열린 집합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X, T라고 표시하고 요 놈을 우리가 뭐라 한다? 이제 위상 공간이라고 얘기해 주겠다. 자, 뭐라고요? 요 X, T라고 하는 것을 뭐란다?
여기에 위상 공간이라고 이제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뭐라고 그랬죠? 요 x, t. 우리가 보통은 요 놈을 특별히 혼돈할 염려가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요 놈을 그냥 x라고 표기하기도 하죠. x, t를 보통 요 t가, 그쵸? 요 x에, 그쵸? 요 x에 우리가, 그쵸? 연관지어서 생각한 요 위상 t가 특별히 혼돈할 염려가 없을 때는 요 x, t를 그냥 x라고 표시하고 x의 위상, x, t의 위상을 그냥 x의 위상, 그쵸? x의 위상 공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x, t를 위상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우리가 x를 그냥 위상 공간이라고 요 놈을 이렇게 또 표시해서 쓰기도 한답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냥 바로 써버리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t, 그쵸? 요 t라고 하는 것이 t가 x상의 위상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요 x, t를, 그쵸? x, t를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래서 보통 그냥 요 x를 그냥 위상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t를 x상의 하나의 위상이라고 했을 때에 x, t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위상 공간이라고 불러주겠다. 그래서 x, t를 위상 공간, 우리가 보통 줄여서 x를 그냥 위상 공간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위상 공간이 뭔가, 위상이 뭔가, 요 정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 열린 집합의 정의도 중요하죠. 위상 t의 각 원소들을 우리는 뭐란다? 열린 집합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133번에 자, T3, T4, 그쵸? T5로 주어진 그 집합족들도 과연 위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133번을 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집합 X가 A하고 B하고, 자, 요렇게 C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자, 요런 그 밑에 주어진 놈들이, 집합족들이 X상의 위상이 되는 건지 지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거기 그러면 T3을 한번 봅시다. T3은, 자, X하고, 자, 공집합. 그리고, 요 놈하고, 그리고, 요 놈하고, 그리고, 요 놈. 요 놈들을 우리가 원소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인 X 자친하고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오케이죠. 자, 두 번째 조건은 적당히, 그쵸? 합집합을 냈을 때, 요 놈 두 놈의 합집합을 내면 A, B, C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놈 역시 X로서 이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요렇게 합집합을 내면 요 놈이 되고, 요렇게 합집합을 요 놈을 되니까, 어떻게 합집합을 내더라도 이 원소들 간의 합집합은 역시 이 원소로서 T3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요 놈들이 이제 교집합을 냈을 때,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을 내면 B인데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도 B니까 여기 들어있고,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은 B니까 여기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원소들 간의 교집합을 내도 역시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요 놈은 우리가 요 X상의 위상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T4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T4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요 놈은, 자, X가 있고, 공집합이 있고, 자, A가 있고, 자, A, B가 있고, 자, 그리고 C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요 놈도 우리가 그러면 요 X상의 위상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자,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하고 있죠. X와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봅시다. 근데 요 놈 우리가 당장 딱 요 놈 두 놈을 보면 요 원소와 요 원소의 합집합을 내버리면, 자, 요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요 놈과 요 놈의 합집합을 내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은 지금 이 집합 쪽 T 안에 원소로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 놈이 지금 집합 쪽 T4라고 하는 요 집합 쪽 T4에 요 놈과 요 놈의 합집합이 원소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무슨 조건?
2번 조건을 갖다가, 그죠? 2번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은 뭐가 된다? 요 X상의 위상이 되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조건을 당장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자, 집합적 T5를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죠. X와 공집합. 그리고 자, 요놈 그리고 요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놈도 우리가 당장 요 두 놈의 이제 교집합을 내봅시다. 자, 요 원소하고 자, 요 원소, 요 두 원소의 교집합을 내보니까 요 놈이 A가 되어지죠. 근데 요 두 놈의 교집합인 요 놈이 역시 T5라고 하는 요 집합 쪽의 원소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집합을 냈는데 그 교집합이 그 집합 쪽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3번 조건 3번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T5라고 하는 것도 뭐가 아니다? X상의 위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 쪽들을 이런 식으로 줬을 때에 그 부분 집합 쪽이 요 주어진 X의 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걸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러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물론 미리 한번 해보신 분들은 좀 그쵸 쉬운 내용이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134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위상 공간 그쵸 X, T에서 G가 집합 X의 계집합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물었다. 그러죠? 자. 자, 거기 보니까 자, 위상 공간. 자, 위상 공간 X, T라고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위상 공간 X라고 바로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위상 공간 X, T 또는 X에서 요 G가 집합 X의 자, 뭐라? 계집합이기 위한 요 계집합이란 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썼던 열린 집합이죠. 요 놈을 필요 충분 조건. 요 필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한번 말해보라 그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 이런 얘기죠. 요 G가 열린 집합이 되려고 하면 X의 위상인 그쵸? X의 위상인 T의 뭐가 되는 거? 원소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위상 공간 X, T라고 했으니까 요 T는 지금 X상의 위상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 X상의 X상의 위상인 요 집합 쪽 T에 G가 원소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집합 X의 계집합 내지는 열린 집합이 된다는 거죠. G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보시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런 표현하죠. 위상 공간 X, 위상 공간 X의 열린 집합. 위상 공간 X의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 A는 뭘 의미하냐면 요 A가 위상 T의 원소임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도 하나 메모둡시다. 그럼 위상 공간 X, 자, 위상 공간 X의 닫힌 집합. 자, 요 A라고 하는 것이 위상 공간 X의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
자, 이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닫힌 집합의 정의는 그놈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닫힌 집합이라고, 이 위상공간에서 위상공간 X의 A가 닫힌 집합이 되려고 하면 그놈의 여집합, 그럼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집합 쪽 X에서 뭘 뺀 거죠? A를 뺀 거죠. 그렇죠? A를 뺀. 자, X에서, 집합 쪽이 아니고 집합 X에서, 그렇죠? 집합 A를 뺀 집합이죠. 차집합. 우리가 보통 이걸 A 여집합이라는데, 요 놈이, 즉 A의 여집합이 지금 뭐가 되는 거? 위상 T의 집합 쪽인 위상 T의 원소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집합 쪽 T의 요놈이 집합 쪽 T의 원소라고 하는 것은, 즉 이 위상 T의 요놈이 원소가 되어진다는 것은 A의 여집합인 요놈이 열린 집합이죠.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A가 뭐가 되니까? 닫힌 집합이 되니까. 그러니까 A가 닫힌 집합이라는 것은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 되는데, 우리가 위상 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되려고 하면 그 정의가 위상 T의 뭐가 된다? 요놈이 원소가 되어진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135번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우리가 또 위상을, 그쵸? 위상을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합 쪽이 X의 부분 집합 쪽 T를 이와 같이 줬을 때에 T1, T2, T3를 줬을 때에 이놈들이 X상의 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항상 머릿속에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죠? 첫째는 X 그 자신과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거는 보통 문제에서 시비 안 해도 다 기본적으로 X 자신과,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다, 그쵸. 부분 집합 쪽으로 주어진 요놈들은 다 주어주죠. 1번 조건은 다 만족하고 있죠. 근데 2번, 3번이 뭔데? 2번은 이 원소들의 합집합도 원소가 돼야 되고, 무슨 말이겠죠? 3번 조건은 이 원소들 간에 보통은 두 집합 간에 교집합을 냈을 때도 그놈이 그 안에 뭐가 된다? 원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요 놈은 당장 딱 보니까,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의 여러분들이,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합집합을 냈을 때에, 즉 A, B, C죠. 자, 합집합을 냈을 때에 요 A, B, C라고 하는 것이 당장 T1의 원소가 안 되죠. 자, 여기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A, B, C를 요렇게 원소라는 요 집합, 그쵸? 일종의 요 T1의 원소가 되는 집합으로서 요 놈이 존재하지는 않죠, 그쵸? 요 놈이 요 T1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 2번 조건을 갖다가 만족하지 않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요 놈은 위상이 된다, 안 된다? T1은 위상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당장 이제 요 놈과 요 놈의 두 놈의 교집합을 냈을 때에, 자, A, B, C라고 하는 요 원소하고, 자, A, B, D를 가지고 있는 요 원소의 교집합을 냈을 때에, 교집합이 당장 A, B인데, 요렇게 A, B라고 표시된 요 집합이 요 집합 쪽 T2의 원소에 없죠, 그쵸? 그러니까 요 놈이 당장 T2의 원소가 아니니까 우리가 위상이 되기 위한 조건 세 번째를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요 T2도 위상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반면에 T3는 보니까 요 놈 두 놈의 합집합은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요 놈의 합집합은 여기 자신이죠. 요 놈의 합집합도 요 놈이고, 요 놈의 합집합은, 자, 요 놈의 합집합은, 자, A, B, C, D인데 여기 있죠, 그쵸? 그리고 요 놈의 합집합은 요 자신이고, 요 놈의 합집합은 요 놈이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이 요 놈들끼리 합집합을 어떻게 내더라도 항상 그 원소 안에 들어있고, 교집합을 한번 봅시다. 요렇게 교집합 내면 요 놈이죠. 요렇게 교집합은 요 놈, 요 놈 교집합은 요 놈, 요 놈의 교집합은 A가 교집합이니까 여기 있죠. 그리고 요 놈의 교집합은 요 놈, 요 놈의 교집합은 요 놈. 무슨 말 알겠죠? 서로 집합 간에 이 원소들 간에 교집합을 내도 항상
그 원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즉, 요 세 번째 경우는 X가 T3의 원소고 공집합도 T3의 원소고, 그렇죠? 임의의 원소 간의 합집합, 임의의 원소 간의 합집합, 그렇죠? 임의의 원소 간의 합집합 역시도 뭐다? T3 되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임의의 원소 간의, 그렇죠? 요 유한 교집합, 유한계의 교집합 역시도 이 T3의 원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T3는 X상에 뭐가 된다? 이 위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136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쪽 T가 자, 실수하고 공집합 그리고 AQ라고 하는 요 집합을 원소로 하고 있는데, 물론 요 AQ는 요 실수의 부분집합이죠. 근데 요 AQ가 자, 요 Q, 무한대라고 하는, 그죠? 무한 열린 구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요 Q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 집합의 원소니까, 자, 유리수, 무한대꼴로 표시되어 있는 무한 열린 구간이다.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 있답니다. 자, 모든 무한 열린 구간. 그러니까 요 Q 자리에 유리수를 집어 넣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지금 요 집합 쪽 T에 요 AQ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이 열린 구간은 무수히 많죠, 그렇죠? 어쨌든 요놈이 무수히 많은 열린 구간, 무한 열린 구간들로 이제 구간들이 요 집합 쪽 T의 원소가 되어진다 했을 때에 요 T라고 하는 집합 쪽은 실수상의 위상이 아님을 한번 보여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1번, 2번, 3번 조건에서 어떤 놈에 의해서 안 되냐고 하면, 자, 실수 자기 자신과 공집합은 들어있으니까 1번 조건을 만족하죠. 근데 요 놈은 2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요 발레를 드냐면 이렇게 들면 되죠. 지금 AQ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와 같은 AQ들의 무슨 집합? 합집합을 내버리면, 자, 요 AQ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요 AQ들의 무슨 집합? 합집합을 이렇게 내버리면, 물론 요 AQ는 지금 유리수이고, 그쵸? Q는 유리수이고, 만약에 이 Q를 루트 2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은 이게 이런 얘기랍니다. 지금 Q가 무리수인 루트 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유리수들을 가지고 이와 같이 무한 열린 구간을 만들었을 때에 그와 같은 집합들의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 지금 루트 2라는 게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면 루트 2보다 큰 유리수, 루트 2보다 큰 모든 유리수 Q를 가지고서 무한 열린 구간을 만들면, 루트 2는 아니지만은 이 루트 2하고 루트 2보다 살짝 큰 유리수는 거의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물론 이 루트 2보다 큰 유리수 Q를 여기다 잡게 되면 Q보다 큰 놈, Q를 여기다가 잡게 되면, 그래서 Q보다 큰 놈,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데, 이런 Q가 물론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놈들의 합집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AQ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놈들의 합집합은 결국 Q가 가장 왼쪽에 Q가 놓였을 때에 그놈이 이놈들의 합집합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Q가 루트 2보다 큰 유리수이기 때문에 루트 2보다 큰 유리수는 요 루트 2 부분을 구멍 내가 루트 2는 아니지만 극한적으로 루트 2에 가까운 놈이, 그쵸?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 Q죠. 그러면 그 놈 이상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루트 2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루트 2에 그쵸 엄청나게 가까운 놈. 그러니까 여러분 알기 쉽게 표현하면 복잡하게 여러분 너무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Q가 지금 루트 2 바로 옆에 Q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요와 같은 무한 열린 구간 AQ들의 합집합을 내라 그러면 요놈은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개구간 루트 2, 무한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건 조금 어렵거든요. 꼼꼼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죽어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또 여러분 또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놈의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요와 같은 열린 구간은, 무한 열린 구간은 지금 AQ라고 하는 요 동네에 들어가지 않죠. 요 놈은 요런 놈들이 AQ가 될 수 없죠. AQ가 되려고 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 유리수가 와야 되는데 무리수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AQ 자체는 지금 유리수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무한 열린 구간이지만은 요 AQ들의 전체 합집합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 놈이 지금 중요한 것은 요 집합 쪽 T의 원소가 아니죠. 요 놈일 수도 없고 요 놈이 아닌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집합 쪽 T의 원소가 아니죠. 무슨 말이겠죠? 따라서 우리는 요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서 요 T는 R상의 실수상의 위상이 아니다. 우리는 요렇게 결론 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요 AQ들의 합집합이 요놈이 요렇게 표현된다는 거. 물론 여러분 여기 루트 3이라 잡으면 여기 루트 3, 무한대죠. 그렇게 해도 역시 T의 원소가 아닌 것은 똑같죠. 그렇죠? 요렇게 발레를 우리가 잡아서 위상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137번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 잘 봐둬야 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퀴즈나 시험에서 간단한 문제로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긴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집합 X가 ABC라고 했을 때 ABC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X상에서의 지금 우리는 위상을 생각해 보는데, 원소가 반드시 4개의 원소들만 구성되어 있는 위상을 다 구해보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놈의 폼이 형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위상의 형식은, 자, 이 위상이라 불리우는 이 집합 쪽 T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집합 X하고 공집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합 X의 부분 집합 중에서 이제 네모라는 놈하고, 그렇죠, 세모. 자, 요걸 그냥 AB라고 해봅시다. 자, A하고 B. 물론 요 A와 B도 X의 부분 집합이죠. 요런 꼴이, 그렇죠, 형식이 요런 꼴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그렇죠, 표현이 되면서 위상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그렇죠, T들을 다 한번 적어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걸 무조건 적으면 날새기 때문에 어떠한, 그렇죠, 요령을 가지고 적어야 되는데, 자, 이미 한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요 A, B라고 하는 요 집합 쪽, 자, A와 B를 원소로 가지는 요 집합 쪽이, 그쵸? 집합 쪽이, 요 놈이 요 집합 X에 분할이 되도록 잡으면 다 분할이 되게, 그쵸? 분할이 되게 하면 요 T는 요 A와 B가 요 A, B를 원소로 하는 요 집합 쪽이 집합 X에 분할이 되면 항상 요 T는 요게 위상을 만족한답니다. 자, 처음 분을 위해서 선생님 꼼꼼하게 설명해요. 그럼 분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A하고 B의 교집합은, 그쵸, 공집합이고, 그쵸, 그리고 A와 B 합집합이 집합 X를 만드는 거.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렇게.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자, 첫 번째 위상을 T1이라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자, X하고 공집합이 오고, A와 B를 분할이 되도록 잡아보자. 두 놈의 공통 부분 없고, 두 놈의 합집합은 집합 X가 되도록. 그러면, 요 집합을 요렇게 표시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의 합집합이 요 놈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T1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과연 요놈이 위상이 되는가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고 있고, 요놈의 합집합이 요놈이 되고, 요놈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요놈이죠. 그러니까 요놈은 무조건 요 위상 조건을, 위상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니까 T1은 X상의 위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T2도 마찬가지죠. T2는 자, X 공집합. 자, 이번에는 요놈 분할을 잡는데 요놈을 B를 여기에 가져오고 나머지 A하고 C를 여기에 가져가도 역시 지금 자, 집합 A를 이렇게 잡고 집합 B를 이렇게 잡아. 집합 A를 이렇게 잡고 B를 이렇게 잡아도 즉 분할이 되게 잡았을 때에 지금 역시 요놈 역시도 요놈의 합집합이 요놈이고 요놈의 교집합이 요놈이니까 역시 위상의 세 조건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리고 T3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X 공집합 그리고 C 그리고 AB 이렇게 잡아도 역시 요놈도 T3도 위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분할이 되게 A와 B 요 두 놈이 집합 X의 분할이 되게 잡으면 저절로 다 뭐가 된다? 위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포함관계에 의한 완전 순수가 되되 포함관계에 의한 자, 이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상을 적어보라게 돼 무조건 그죠. 대책 없이 적는 게 아니고 이런 원리를 그죠. 테크닉을 가지고 적으라는 거죠. 포함관계에는 완전 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공집합, 집합 A, 집합 B 요런 순서가 되도록 또는 공집합, 집합 B, 집합 A 요와 같이 요렇게 포함관계를 만족하도록 우리가 적게 되면 또 요놈도 자동으로 뭐가 된다? 위상이 되어지게 잡힌다 이런 얘기죠. 자, 요 경우는 자, 좀 많으니까 잘 봅시다. 자, 그럼 요놈을 T4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다? 자, X하고 공집합은 뭐 자명한 거니까 무조건 적어놓고 이제 A와 B가 서로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게 또는 그죠 B가 C에 이렇게 포함되게 잡아라 이 말은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A를 잡으면 그 다음 집합은 뭐다? 요놈이 A, B를 잡아버리면 되죠. 그쵸? 요놈을 A, 요놈을 B로 본다 그러면 요놈은 요놈에 포함되죠. 요렇게 잡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위상이 된다는 거죠. 요 두 놈의 교집합은 요놈이고 요 두 놈의 합집합은 요놈이니까 저절로 위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T5도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걸 봤으니까 X하고 공집합하고 자, 요놈이 A가 왔을 때에 또 요 집합이 AC가 되어져 되죠. 이렇게. 그럼 요놈이 포함되니까 요놈의 합집합은 요놈의 교집합은 요놈이니까 위상 조건을 만족하죠. 자, 그러면 T6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젠 좀 빨리 보겠습니다. 요놈을 B라고 두면 여기에 AB가 오는 폼. 또 T7은 자, X하고 공집합하고 자, 요놈이 B일 때에 이제 요놈이 BC가 와가지고 요놈이 요놈을 포함하는 폼을 잡아도 되고 자, 여기다가 맞아 적어 보겠습니다. T8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놈 해주고 여기가 C가 왔을 때에 요놈이 AC가 오는 경우하고 자, 마지막 T9는 요놈이 C가 왔을 때에 이게 BC가 되는 경우 자, 요런 놈들을 몽땅 다 뭐가 된다? X상의 위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T1, T2, T3 요 세 개는 요 A와 B가 X의 분할이 되도록 잡았고 그리고 나머지 T4, T5, T6, T7 그리고 T8, T9까지는 포함관계에 의한 완전 순서가 되도록 우리가 지금 요놈을 잡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제 위상을 어떻게 그죠? 집합 쪽 그죠? 집합 쪽이 어떤 집합 X의 위상이라고 불리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상의 정의가 뭔지, 그리고 위상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또 위상 공간이 뭔지, 그리고 위상 공간에서 열린 집합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